예. 저기도 광주 광산구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이제 광주에 각기 다른 이슈가 9.15 준비가 돼 있는데 전국 곳곳에 지난주에 세차게 몰아친 수마 폭우로 아직까지 수해 피해 지역 복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부 지역에서 물 축제를 열겠다, 강행하겠다 이것 때문에 꽤 말들이 많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광주 광산구인데 워터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게 뭐 해마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과연 물축제를 할 때냐라는 전국적인 비판이 좀 휩싸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광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물축제를 하겠다라고 이미 계획되어 있는 곳이 많았는데 광산구가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광주시에서 수해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피해 규모가 36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는 광주 북구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두 번째로 컸던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축제의 성격이 워터락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 각자 오는 사람마다 물총을 지참을 하라고 공지가 나가요. 그래서 서로 물총 쏘고 연예인 불러서 음악 들으면서 춤도 추고 노는 이런 건데 사실 예. 이게 여름마다 이렇게 더울 때 시민들 더위를 식혀주기 위한 축제로 오래 지속이 되어 온 데다가 이게 뭐 광주시에서만 한다고 하는 게 뭐 시에서 행정자치단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상인들, 소상공인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행사 자체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행사의 성격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시점에 이게 적절한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광산구 쪽에서 이 비판이 계속해서 지속되니까 행사 개최 자체를 보류하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는데요. 행정에도 행정 감수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목 상권, 그 지역 상권 살려야 되니까 이걸 좀 하겠다라는 건데 그 허 변호사님 이게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좀 더 검토, 보류 뭐 이렇게 아직까지 현재 상황인 거예요? 일단 입장은 보류라고 나왔기 때문에 축제 자체를 취소하겠다라는 상태까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좀 어느 정도 복구도 되고 이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개최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장흥군에서는 사실 직접적인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은 아니지만 물 관련 축제를 여는데 축제 수익금 일부를 수해 예. 지역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이 축제를 연다고 하더라도 수익금 일부를 또 수해 지역 뭐 기부라든가 복구에 사용한다고 하면 시민들도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류라는 단어가 좀 뭔가 애매모호해서 뭐 연기면 연기고 취소면 취소인데 보류다. 좀 더 저희고 이 광주 광산구 워터락 페스티벌 물축제 이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물론 뭐 모든 여론이 다 하지 말라고 해서 떠밀리듯 안 하는 것도 행정에서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이고 상황이 상황인지라요. 이 수해 비상 상황에 어제 저희가 백경현 구리시장 테이블 위에 술이 놓여 있는 멀리 홍천까지 가서 뭐 춤판 벌였다, 덩실덩실 춤췄다 이 논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백 시장, 구리시장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비상대책회의를 마치고 지역단체 야유에 참석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구리시장은 뭐 대통령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왜 경기 북부 그렇게 물난리로 시민들 피해, 인명피해까지 잇따르고 있는데 구리시장이 저 멀리 홍천까지 가서 시민들 만나서 또 춤추고 노래까지 부르냐 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최수영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 백 시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시장 군수들이 다다음 주 정도 되네요. 8월 4일 7박 9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계획했다가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분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벤치마킹으로 이제 뭐 선진국도 견학 간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급한 사안도 아니고 또 그렇게 보니까 일정이
외유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수혜가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라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일선행정의 최수장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뭐 보니까 파주시장 같은 경우는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좀 있는 데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논란이 되니까 지금 뭐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와서 이제 급하니까 뭐 취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적 인식에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은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예. 지금 주민소환제는 이제 2007년에 도입이 됐는데 예. 이 주민소환제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의원들을 유일하게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이게 2007년 도입된 이래 125건의 주민소환이 있었지만 딱 성사된 건 한 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허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 투표를 해가지고 유효 투표의 과반이 나와야 해직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선출직 의원들이 뭐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부적절한 일정을 또 취소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들 짜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도 없는 이런 분들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견제를 해야지 예.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이건 부도덕하다, 이거 도덕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비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참에 이 주민소환제 투표 요건을 좀 약화시켜서 예. 언제나 일선 행정에 있는 분들이 긴장하고 주민을 대할 수 있고 책임의식을 갖고 자기 사인할 수 있는 이런 풍토와 문화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인의 비난으로 치환할 것이 아니라 예. 제도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반복이 끊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리시장이 연이어 무리를 빚게 된 셈이네요. 8월 4일부터 국민의힘 소속의 경기도 군수 시장들 뉴질랜드 7박 9일 정도 출장 가려고 했다가 일정 취소했고 그게 사실은 안 알려줬으면 또 출장을 가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뭐 비판도 있었는데 수해 이후에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물축제 그리고 해외 출장 얘기까지 도마에 오른 얘기를 저희가 9위로 종합해봤습니다.